김대중 대통령은 그 훌륭한 면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특히 대중 앞에서 당시 연설을 하실 때는요. 네. 30분 연설을 위해서 사흘을 준비하세요. 3시간 준비가 아니고. 그분은 철저한 준비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했기 때문에 비판과 대안을 같이 갖고 나갑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이렇게 제가 스터디를 해보다 보면요. 그게 굉장히 일관성을 갖고 와요. 어느 날 갑자기 불쑥불쑥 이렇게 튀는 말씀이 없습니다. 굉장히 여론조사를 철저하게 네. 하고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교수님 그래서 저희 셋 중에서는 제일 이제 가까운 게 교수님이실 것 같아요. 그래도 1시간, 2시간씩 강연을 하시니까 아, 예, 3시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시 1시간은 하시겠죠. 하시겠죠? 아니요. 저는 화장실 가고 싶어도 못할 것 같은데 지금도 전 뭐 이렇게 마시면서 김대중 하는데 대통령도 네. 화장실은 의장한 뒤하게서요. 네. 실수했네. 의장님이 네. 실수하셨네. 아니요, 그 화장실은 가지요. 네. 그런데 한일 기본조약은 그런 우여곡절 끝에 조인이 됐는데 네. 박정희, 김종필이 그런 집권 세력 못지않게 올바르지 못한 자세를 취한 것은 윤보선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때 윤보선은 한일 기본조약 자체를 매국으로 몰았습니다. 네. 이건 나라를 파는 거다. 진행하는 사람은 제2이완용이다. 근데 아까 공 교수님 말씀처럼 이게 국제정치 질서의 흐름도 그렇지만 우리가 근대화로 가는 길목에서 어찌됐든 외적 자금이 굉장히 절실히 필요합니다. 네. 그 미국의 차관도 또 일본의 그런 배상금도. 근데 미국에서는 좋다. 너네들 한일 기본 관계가 진행이 안 된다면 우리는 줄 수가 없다. 일본에서 배상금도 받고 우리가 주는 차관도 받고 그래서 근대화의 길로 가라. 사실상 한일 관계에 있어서 한국 정부가 운신할 수 있는 폭이 좁지요. 여기서 김대중의 해안이 나옵니다. 우리는 대안을 세우자. 예를 계속해서 들어서 대안을 촉구했었고요. 이승만 정부 때 20억, 장면 정부 때 28억. 이렇게 했는데 3억을 이렇게 쪼그라드는 이거 우리가 수치스럽지 않냐? 그 우리가 정당한 배상금 요구하고 과거사 사과도 받고 어업권 문제 이런 것에 전부 청구권이나 이런 문제들이 전부 아울러 가지고 기본 조약다운 내용을 갖고 가자. 이런 대안을 이야기를 했죠. 설상가상으로 김대중을 몰아친 것이 저 사람 사꾸라 됐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날도 이제 정치인들이 쉽게 자기가 어떤 소신이나 원칙이 정확하게 서 있지 않으면 그냥 찬성 아니면 반대, 전부 아니면 전무, 흑 아니면 백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한일 기본조약 수립과 관련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보인 태도가 네. 관계는 영원히 우리가 적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제사회가 언제나 이제 적과 동지라고 하는 것이 가변적일 수 있는 문제인데 훨씬 더 이제 유연하게 다른 나라와 관계를 풀어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때 식민 지배를 겪었다고 해서 영원히 일본하고는 왼수다 이렇게만은 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어요. 근데 대중들은 또 쉽게 이제 그 합리적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정치인들이 대중들의 그 정서에 부응해서 네. 대중 추수적으로 따라가면 좋죠. 쉬운 노선을 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이 네. 막 반일 감정이 들끓으면 거기에 쉽게 편승해서 표들 생각만 하고 네. 그러니까 그런 시각에서 오히려 김대중 대통령이 조약은 맺을 수도 있다 또는 관계는 언젠가 정상화해야 된다라고 하면 사쿠라 취급을 하는 거죠. 그런 불리한 어떤 상황이라고 해서 자기가 입장을 쉽게 또 철회하거나 이러진 않고 본인의 입장을 견지했다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미국하고의 관계에서도 또는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관련해서도 무슨 아주 급진적으로 뭐 주한미군 철수하고 미국하고 완전히 뭐 관계 단절하고 살 수 있을 것처럼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한쪽 바깥에 있지만 네.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 쉽게 휘둘리지 않았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굉장히 유연하면서도 원칙 있는 자세를 항상 유지했듯이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서 공격받는 겁니다. 반대하는 사람이야 찬성하는 사람이야 하면서 이제 모호하다고 비판하고 네. 또 다른 쪽에서는 박정희 편든다고 생각해서 또 욕먹고 그런데도 어쨌든 일관된 생각을 가지고서 할 때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 훨씬 빛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대중들 눈치만 보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은 입장이 계속 변하게 되죠. 예. 항상 그 네. 어떤 상황에 대한 그 지혜로운 대안을 염두에 두고 그걸 또 소신 있게 펼쳐 나가시는 것 같아요. 예전 고전 동양 고전 중에 사서상경 들어가는 주역 있죠. 음. 그 역경입니다. 그것은 변증법이에요. 궁즉변. 궁하면 변해야 된다. 변즉통. 변하면 통한다. 변하면 통한다. 네.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변화를 시도할 줄 알아야 돼요. 변화의 유연성을 갖지 못하면은 우리는 죽고, 그래서 우리는 을사늑역도 당했고 1905년에 얼마만큼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될 것인가. 바로 그 표본이, 그 리더가 김대중입니다. 변화할 줄 아는 지도자. 원칙은 지키되 소신은 버리지 않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 변화를 끌고 갈 수 있는 지도자. 그 변화 속에서 대안을 만들 수 있는 지도자. 저는 김대중이 그래서 여러 면에서 훌륭한 점이 많지만 기본적인 사상의 체계, 브레인 시스템이 그렇게 변화에 능동적으로 나갈 수 있는 유연성, 그래서 저는 이대하다고 봐요.